지금부터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이제 벌써 봄인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덥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기온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이제 아마도 올해가 이제 시작된 지가 어느 정도 좀 지냈는데, 아마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는 이제 각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지금 다다르고 있고요. 일부 주총이 지금 마감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업들에 대한 1, 4분기 내용들도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올해 시작은 여기서부터라고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연말까지 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다시 한번 해서 저희 시크릿 코드 쪽에서도 결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은 또 다시 잊어버리고요. 다시금 또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한번 집중을 해서 다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주 차입니다. 18주 차고요. 내용은 이제 이런 걸 좀 갖고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이 이제 신기술 쪽 얘기들을 좀 일부 했었고요.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다가 중간에 이제 LED의 상황이 긴급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아갖고 LED에 대한 중간 점검을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신기술 쪽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에, 기대치는 상당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실적들이나, 확인되는 내용들이 좀 없었던 것이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산업 인터넷의 전체적인 환경의 변화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 인터넷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모바일 전자 결제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했었고요. 사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좀 실체가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안 잡힐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관련 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다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업들로 엮여서 바로 성장의 어떤 손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의 차이였었는데 기대감들은 좀 상당히 높았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정확한 어떤 우리들의 확인 방향들 그리고 성장에 대한 방향들 이런 것들이 안 나왔다는 것에 그동안 이제 기대치만 갖고서 한번 올라왔다가 멈추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모바일 전자결제 아니면 전자결제. 근데 사실 전자결제 업체들도 이제 뒷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전자결제 업체에 대한 너무 막연한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피지라고 합니다. 피지사는 보통 이제 신용카드를 갖고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전화기 내지는, 계좌이체 쪽으로 진행되는 피지 업체가 있죠. 그러면 전자결제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인터넷 쇼핑몰이 굉장히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소셜 커머스 쪽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커지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속적으로 시장 확대는 나타나고 있는데 전자결제 쪽이 그만큼한 어떤 시장 확대 대비로 기업들의 어떤 가치들이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가장 문제인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이제 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회사들이 아주 큰 데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이 있으면 쇼핑몰이 얘네들한테 수수료 결정 체계를 갖다가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쇼핑몰이 하는 거고요. 신용카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면 은행이고요. 그리고 전화기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전화로 이제 소액 결제들이 많이 진행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소액 결제로 진행되게 되면 다들 이 전자결제 업체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네들 위주로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화 통신사가 있을 거고요. 이제 카드사가 있을 거고요. 이 중간에 이제 피지 업체가 껴있는데 얘네들이 어느 쪽 한쪽이라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데들이 없어요. 다들 자기네들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가
제일 처음에 시작된 거에서 자꾸 수수료 인하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전자결제 업체들은 그만한 어떤 시장 볼륨이 커진 거에 따라서 그만한 이익을 내는 구조가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잘 되고요. 카드 업체가 이제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서 사실 모바일 전자결제 쪽에 직접적인 큰 수혜가 나타나는 그런 쪽보다는 그냥 시장의 그 기대치만 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주에는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모바일 전자결제 쪽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2주차, 그러니까 요번 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바일 전자결제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가고자 하는 길은 이제 결국은 이겁니다. 빅데이터 쪽이요. 빅데이터 쪽을 가야 되는데 빅데이터 쪽을 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기업의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어떤 카드사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손님들의 성향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어디에 가서 얼마를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어떠한 방향의 어떤 혜택을 줘야 되고 어떤 방향의 내용들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빅데이터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환경들은 급격하게 가는 거고요. 좋아지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나빠지는 업체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빅데이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빅데이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도 좋아져야 되고요. 전자결제 환경도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안이라는 부분과 바이러스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안 업체들은 막는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반대쪽에서는 공격을 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보안의 기능도 강화되고 공격하는 쪽의 기능도 계속 강화되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터미네이터 마지막 시리즈에 이제 스칼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이 이제 모든 로봇들을 갑자기 바이러스를 먹여갖고 침투해가지고, 모든 로봇들을 동작을 시켜가지고 인간과 전쟁을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보안과 바이러스는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빅데이터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잘못 갔다가는 크게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자결제 쪽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환경들이 지금 인터넷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산업 인터넷의 변화는 갈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이 보완되는 흐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묶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고요. 2주차에는 모바일 전자결제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요. 3주 쪽에서는 빅데이터를 설명을 하면서 보안이라는 부분과 바이러스라는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요걸 1주, 2주, 3주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관련 기업과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다시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 부분도 좀 들어가는 거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얘기는 좀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쪽에 이제 상당한 전문가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관련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아니면 이쪽에 접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에 집중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요. 그거를 응용해서 주식으로 연결을 하고 결국 그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라는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가상의 공간이라는 거고요. 가상의 공간에 뭔가 떠 있는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 음악, 동영상, 사진 같은 거를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는 어디에다 저장을 했냐면 개인 PC에다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어떤 메모리 같은 데다 이제 저장을 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참 많이 하는데 메모리를 들고 다니다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중요한 문서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PC에다가 저장을 하게 된 PC는,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바이러스를 먹어버리면 통째로 이제 날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조금 어떤 효과적인 공간에서.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PC를 집에서 쓸 때는 괜찮지만은, 집 밖에서 또 PC에 대한 자료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메모리에는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항상의 가상 공간에서 아무 때나 끌어낼 수 있다면,
아무 때나 끌어낼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문서, 사진, 동영상, 하여튼간 내가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가상의 공간에 띄워놓고 어떠한 기기를 통해서라도 끄집어낼 수가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집 컴퓨터에서는 바로 끌어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 컴퓨터로도 내가 필요한 자료를 끌어낼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니다가 갑자기 급하게 뭔가 문서 점검을 좀 해야 될 때는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뭐 기타 뭐 TV에서도 내가 저장했던 동영상이나 영화들을 가지고서 바로 끄집어내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가상의 공간에다 데이터를 쌓아놓고 이걸 갖다가 그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방법이라고 보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요 부분에서 이제 그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게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 컴퓨터도 바이러스가 먹었는데? 라고 한다면 이제 집 컴퓨터를 다시 이제 포맷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깐다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의 공간에 만약에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통째로 바이러스가 먹거나 통째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관리가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쌓으려고 하면 엄청난 서버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 같은데, 그러니까 구글이나 하여튼간 그 데이터를 쌓아놓는 곳에서는 매년 그 축구장만한 서버 저장 공간들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양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모가 커지는 것에 데이터량에 불필요한 데이터량이 많은 부분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불필요한 데이터량을 줄이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그럼 거기다 저장해놓고 아무 때나 끌었으면 좋겠지라고 하지만 이 안에는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바이러스를 먹지 말아야 되고요.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보관돼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아무 때나 끌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이 남한테 노출되면 안 되는 자료들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자료로 보관될 수 있는 필요들도 있고요. 하여튼 이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보안과 서버의 기능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수많은 자료를 올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해서 결국 자료를 분석해서 빅데이터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것은 활용함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이제 항상 어떤 교통의 어떤 양들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요 시간대 요런 상황이 되면은 차량이 어떻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교통 통제를 하면 된다라는 것들도 결국은 다 빅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가기 전까지의 과정에서의 어떤 자료를 쌓고 저장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과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금 제대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되냐? 사실 저도 아직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도 아직 이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은 아주 지금 소수만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늘 강조드리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고 성장할 수 있냐를 전제 조건으로 항상 보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냐라는 걸 항상 볼 때는 뭐냐면 이제 상업화가 임박했냐라는 얘기를 항상 하죠. 그래서 상업화가 임박하지 않다라는 것은 꿈만 갖고 막연한 기대만 갖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산업에 대해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상업화가 전제가 된 성장성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완전히 생성기를 틀어서 성장기로 돌입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성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몇 가지의 조건들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무리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뭔가의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장 요건들이 지금 서서히 지금 하나씩 갖춰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제 각 분야에서 모든 기업들 내지는 산업에 대해서 신정부들이 들었으면서부터 뭔가 성장 정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 정책 핵심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이 역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금 적극적인 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이 좀 결정됐다. 결국 이제 이 부분도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집중 육성 분야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업체에 대한 어떤 그 시행으로 관련 정책들이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이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방향은 결정됐어요. 방향은 결정됐는데 이 방향만 결정되고서 그 뒤에 따라서 아무런 그 정책들이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구체적인 어떤 시행 정책들이 이제 그 시행되면서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되냐 안 되냐를 얘기할 때는 그 법이라는 거와 기타 따라가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따라가야 되고요. 여기에 맞는 경제적 지원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경제적 지원이라는 게 없이 어떤 그 하겠다라는 의지만 갖고는 이제 되는 것은 아닌데 분명한 것은 육성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나왔고요. 그리고 관련 정책, 법, 그리고 하위법, 그리고 중간에 법,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단계별로 쭉 따라가고 뭐 대통령령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것들의 모든 것들이 지금 쭉 따라 내려가는 거에서 하위법까지 지금 입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책적인 부분은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 방향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산업의 육성의 방향은 결정됐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갖고 되느냐 이거죠. 아무리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한다고 해도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역행할 수는 없거든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걸 갖다 아래에서 위로 역행시켜서 우리는 이런 산업을 하겠다라고 강제한다고 해서 이 산업이 커지는 건 아니죠. 분명히 산업이라는 건 성장할 때 중간에 강하게 쳐주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이 틀릴 때는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해서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데들이 금융정책을 사용하고 기타 정책을 사용한 게 안 되는데 무리하게 돌려버리면 항상 그 돈만 쓰게 되는 거고 실질적인 어떤 효과들은 안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이런 방향을 결정했다라는 것들에서 또 한 가지 그 참고를 해야 될 게 이제 우리나라를 보고서 이쪽의 선도 업체들, 그러니까 글로벌 선도 업체들이죠. 글로벌 선도 업체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참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데가 먼저 이제 국내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BM, 그리고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제 그 국내 그 전반적인 업체들이 국내 영업 강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국내 영업 강화 정책을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우리나라 혼자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 혼자에서 그냥 막연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시장을 조금씩 만들어주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또 거꾸로 들어오는 이유는 뭐 이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얘기가 되겠지만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거에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정부 지원이 나온다고 하지만 글로벌 기업은 거꾸로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을 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시작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환경들은 지금 조성이 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준비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보니까 과거의 일본 사례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쪽 산업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생소한 거고 아직은 이게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의 항상 논란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럼 일본의 사례를 좀 분석해서 일본에 어떻게 이제 성장했는지 그런 것들을 본다면 국내의 시행착오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아주 2011년도 사례와 아주 유사됩니다. 일본에. 일본이 2010년도에 무슨 정책을 썼냐면 스마트 클라우드 전략이라는 사업을 2010년도에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 발의를 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이제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 당시 똑같은 게 아마존과 IBM과 MS가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2010년도에 클라우드 점유율 내지는 사용률이 1.9%에서 2011년도에 2.5%, 그리고 2012년도에 7%대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한 2년 동안에 2%대에서 7%대로 상승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사실 우리나라는 인터넷 환경의 이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터지기가 어렵지 만약에 뚫리기만 시작하면은 이 속도가 무지무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국내에는 이 클라우드가 이제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훨씬 빠르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봤을 때 90년도 후반 때 이럴 때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 환경이 뭐냐면 전화 모뎀을 사용하면서 이제 치지직 하면서 이제 그 펼쳐졌던 시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성이 연결되고 어느 날 모든 게 광라인이 깔리면서 이제 인터넷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고 이제는 빠른 게 문제가 아니라 빠름 해갖고 이제 LTE 환경까지 지금 가는 거죠.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편의성을 일단은 알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쪽도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본이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산업이 개화해 있다면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열리냐 안 열리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유사한 일본의 환경을 놓고 봤었을 때는 2014년도 기준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 될 거라고 지금 보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어떤 그 지원책들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육성책이 지금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자, 정부는 지금 이제 그 클라우드 산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수요, 공급, 그리고 기반 쪽의 세 가지 측면으로 지금 나눕니다. 그래서 우선 수요 쪽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공급 쪽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반 쪽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들. 이 세 가지를 지금 동시에 진행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육성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요 쪽에서는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강제로 써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게 그런 공공 부분이 먼저 움직이겠다는 거죠. 공공 부분이 먼저 움직여서 공공 부분이 일정 숫자를 끌어올리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공급을 해야 될 업체들이 쫙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결국 그 기반이 갖춰지면서 수요를 만들어내면 결국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면 민간 부분도 공공기관과 연결해서 일하는 업체들은 또 이쪽을 써야 될 필요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 맞물려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17년까지 그러니까 2017년까지 정부에 대한 모든 관련 쪽에 이쪽 관련한 쪽을 60%까지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100% 전환을 바로 하게 되면 이제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 대형 사고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60%까지 전환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 속도를 가져가면서 일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G 클라우드 구축 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반 쪽에서 공공 부문이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까지 해서 시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정부에서 60%까지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분은 15%까지 올라가라는 거죠. 민간 부분은 15%까지.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에서 시작해서 한 2년, 3년 걸려가지고 이제 7%대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4년도에 시작해서 3에서 4년 정도 안에 정부는 60% 그리고 민간은 15%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속도는 무지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접근해서 굉장히 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거를 끌어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수요 부분에서. 그러면 공급 부분에서는 결국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죠. 수요를 다 끌어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업체들이 선점을 해가지고 국내 업체들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공급을 하는 국내 업체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들을 충분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R&D를 갖다가 지금은 하드웨어적 기반을 가지고서 했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해가지고 이쪽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하면서 각 지역 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내면서 또 한 가지로는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에서 이제 유기적 관계를 연결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클라우드 사업의 중소기업 간 협력 사업을 서로 지원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에 대한 조기 제정, 하위법 제정 추진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에 대한 준비 작업들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실질적인 사례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책 사용하고요. 글로벌 기업들 지금 참여하면서 시장 기반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해외 업체나 국내 업체들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시장 참여를 활발하게 지금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었을 때 앞으로 이쪽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 선두 기업의 시장 참여는 지금 매우 활발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국내 기업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CEO 교체하면서 신규 인력들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어떤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영업망 확충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영업망을 확충을 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자기네들이 초기에 좀 가져오겠다라는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IBM M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내 신규 런칭을 지금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근데 얘네들이 지금 국내 진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용을 보니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IT 관련 인프라 수요는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또 한 가지 노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국내만 가지고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그 통합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여건들은 지금 성숙돼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국내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 방법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가기보다는 부분으로 나눠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전체적인 걸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것보다는 부분 잘라서 지금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여튼 국내 주요 업체들의 그 지금 동향을 보니까 인터넷 포털 업체, 통신사, 소프트웨어,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하고 솔루션 사업 속도 쪽의 어떤 방향으로 좀 가는 방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업체별 지금 진행 방향의 차이는 해외를 중심으로 한 업체들은 해외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내수 중심의 중소형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보는 거고, 분명히 지금은 시장의 초기 국면입니다. 분명히 시장은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각각의 기업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살아온 사업 모델들을 좀 만들고 있을 건데, 지금 일부 업체들은 일부 발만 걸어놓고 동향들을 좀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부 업체들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우선 우리나라 지금 환경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그 클라우드 사용 비율이 이제 3%대 정도예요. 현재 14년도 기준으로. 근데 아까 이제 17년 기준으로 민간은 15%대까지 성장을 하라는 거고요. 공공기관은 60%대까지 올라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을 많이 키우겠다는 얘기고, 이 키우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 한번 쭉 점검을 해볼게요. 자, 관련 기업 쪽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업체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T클라우드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통신사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T클라우드라는 실질적인 그 클라우드를 시작을 했는데, 회원 가입이나 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년 회원 숫자들은 한 10배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0배면은 와하겠지만은 절대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해서 3%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SK텔레콤이 차지하는 비중이 요만큼이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이제 10배씩 올라와서 이제 요만큼 형성된 겁니다. 요만큼. 그러면 이제부터는 10배씩 못 올라오겠죠. 이제부터는 10배씩 못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 건데, 근데 뭐 SK텔레콤이라는 회사는 아시지만은 워낙 통신 비중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T클라우드 자체의 매출이 올라온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KT가 무슨 이제 KT가 이제 케이블 관련한 사업 쪽에 방송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얘네들은
SK 브로드밴드에 비해서 규모는 10배 컸어요. 규모는 10배 컸고 SK 브로드밴드는 관련 쪽에 만약에 매출이 뜨게 되면 주가에 폭발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KT는 규모는 10배 컸지만 전체적으로 얘네 회사에서 하는 매출 기준에서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얘네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은 이쪽이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얘네들이 통신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T클라우드 하나만 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가 근본적으로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분명히 설명드렸지만 그 모바일 클라우드 상태에서의 그 통신사의 그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회사가 저평가됐는데 상승의 모멘텀이 없었다는 거고 이 상승의 모멘텀은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장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회사에 붙어가면서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재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T클라우드 하나만 가지고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쪽이 커진다고 해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는 않다. 근데 다만 그 분명한 거는 이 T클라우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는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될 거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주가 상승에 대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가비아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T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관련 종목을 분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그 실체가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다리를 걸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쪽 클라우드 업체들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가비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인터넷 비즈니스 인프라 사업 주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래서 인터넷 비즈니스, 그러니까 인터넷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인프라 관련한 모든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는 거고요. 보통 이제 호스팅 업체라고 하는 게 이제 회선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각 기업마다는 이 회선 임대료를 내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 다운받거나 이런 데 업체들은 이 회선 사용료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 기반의 호스팅 서비스를 지금 현재 가비아가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소셜 커머스 지원 관련 솔루션 개발 및 이 멀티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를 한다.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이런 업체들은 과연 여기가 뭐를 하는지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게 뭐 도메인도 얘네들이 하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한 사업을 하는 거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쪽에 어떤 소프트웨어도 주고요. 회선 임대도 해주고 뭐 그리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주고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얼마 정도냐면 이제 1,700억 정도에 70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 70억 정도니까 매출 700억에 영업이익 70억. 그럼 뭐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오늘 시가총액은 한 900억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격을 봤을 때는 이 회사는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상태죠.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상태에서 이 회사를 그러면 판단할 때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쪽에 클라우드 관련한 모멘텀이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실질적인 매출이 커지는 구조들. 뭐 사실 700억짜리 회사는 아직까지는 회사가 완전한 틀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이제 7조짜리 회사가 되면은 이 회사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생기겠죠. 근데 이쪽이 산업이 급속도로 커지게 되면 700억짜리가 1,400억대, 뭐 2,000억대 되는 속도까지는 그렇게 많은 속도가 걸리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비아라는 회사는 지금은 주가가 싼 것도 비싼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정말 이쪽이 제대로 돼서 자리를 잡아서 매출 증가에 확실한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분명히 재평가될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 자체가 클라우드 산업 자체에서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보이겠죠. 자, 차트 잠깐 볼게요. 자,
가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건 떠 있는 건 가온 미디어고요. 예. 가비아는 그래도 지금 주가가 움직임이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종목들이 이제 막 섞여 있어요. 얘가 이제 이게, 클라우드로 가는 건지, 사물 인터넷으로 가는 건지, 뭘로 가는 건지 해가지고 붙어서,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비아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안정적인 상승을 지금 다시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게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클라우드 관련한 쪽에 모멘텀이 나온다면, 주가가 분명히 재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여주고요. 지금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주봉으로 봤었을 때는 8,000원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 되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일단 보이는데, 산업 자체에 대한 상황을 놓고서 이제 개화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본다면, 이 8,000원을 뚫고 나가면은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회사들은 성장할 수 있는 속도들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하고 성장 속도가 나중에 따라가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성장률의 최고가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목표가 정할 수가 없고요. 그 목표가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 결국 산업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본다면 올해가 이게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기가 거꾸로 보면 가비아에 대한 주가를 재평가하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더존 비주온인데요. 더존 비주온 하면은,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보통 이제, 얘네들 갖다가 ERP 업체라고 많이 얘기하죠. ERP 업체라는 것은, 조금 얘네들이 사용하는 개념과, 원래 이제 원론적인 개념하고 조금 다른데, 전사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경영학에서 나오는. 근데 이 전사적 자원 개발이라는 건 사실 꼭 필요한 업체가 어디냐면 굉장히 부품도 많고, 제조 공장도 복잡한 쪽에서 ERP 솔루션을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뭐 화학업체라든가, 자동차 업체들. 자동차 부품을 일일이 관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ERP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회사의 경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더존 비주온은 ERP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완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ERP 내부에 회계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회계 프로그램만 지금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더존 비주온을 정확하게 하는 일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쉽게 보는 보통 이제 기장대리나 이런 것들 하는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거기서 회계 프로그램 돌리는 거를 갖다가 거의 다, 더존 비주온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받아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기되는 게 뭐냐면 성장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분명히 더존 비주온이 새로운 좀 기회를 좀 맞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기업체에서 아까 앞부분에서 좀 말씀드렸던 게 어떤 부분에 좀 문제가 있냐면, 회사에서는 밖으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고유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밖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고유 데이터. 사실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신상정보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금융권에서 다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됐지만 똑같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개인의 어떤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인데 이러한 고유 데이터를 갖다가 외부 보관하는 거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 내부로, 그러니까 기업 내부 클라우드 개념으로 해가지고 플랫폼을 해서 이거를 갖다 가상 공간으로 적용하는, 그러니까 기업형 클라우드라고 얘기하죠. 기업형 클라우드라는 D클라우드 내지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개념을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 분명히 어떤 새로운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정비가 되면은 회사 내용은 아마도 분명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 실적이 대단히 좋았었어요.
과거에는 실적이 대단히 좋았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프로그램의 그 판매 한계 그리고 유지 보수의 한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1,300억 매출 1,300억에 영업이익 184억 그런데 순이익은 한 135억 근데 오늘 시가총액은 3,000억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면 주가는 어떻게 보면 고평가죠. 분명히 고평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고평가를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있어서 이거를 끌어올리면서 얘네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실적들이 따라올 수 있는 성장 엔진이 있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항상 주식은 그런 성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더 좋은 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클라우드 쪽에서는 아마도 그래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워낙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RP 쪽에서의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업체는 상당히 강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기업형 클라우드 쪽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더존 비전 정도는 클라우드 관련 쪽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잘 검토를 하실 필요가 좀 있는 업체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우기술입니다. 자, 다우기술 차트 안 좋죠? 차트 안 좋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가 안 좋은데 이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본다면 일단은 그렇진 않죠. 다우기술이라는 회사를 대충 평가할 때는 자회사를 가지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회사가 뭐냐면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의 자산 가치만 해도 지금 이제 보통 얘네들이 얘기할 때 한 7, 8천억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자산 가치만. 그리고 얘네들이 또 뭘 갖고 있냐면 알바인. 다들 회사 괜찮아요. 다들 회사 괜찮고 얘네들 자체적인 실적도 이제 2012년도에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좀 안 좋았는데 2014년도에는 다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예상이 얼마가 되냐면 9천억 정도 매출에 그리고 이제 1230억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6,400억.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나눠본다고 하면 6,400억의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퍼가 그러니까 1,230억의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요거는 2,500억 4년 5년이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들였을 때는 이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돈을 회수하는 게 5년이 안 걸리죠. 그래서 보통 퍼를 5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속도로 보면 2만 원 회사를 5년 안에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상당히 저평가됐는데 저평가의 근거가 뭐냐면 보통은 이제 성장성이 없을 때 저평가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우기술 자체는 뭐 하는 회사냐? 다우기술 자체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기업형 솔루션 및 인터넷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제작을 했던 SI 업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SaaS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공간에 띄워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쓰게 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요것만 쓰게 되면 요거만 해당되는 금액만 부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요. 적절한 요금 체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리고 이제 사실 얘네들이 다우기술이라는 회사가 키움증권이나 이런 어떤 자회사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얘네들이 그만한 능력이 됐고 자금력이 됐었으니까 예전에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 자회사를 인수해서 끌고 올 수가 있었던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재평가 작업들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항상 다우기술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좋다는 얘기 많이 해요.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좀 사보면 올라갈 만하면 무너지고 계속 반복됐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다우기술이 분명한 게 요번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성장성의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자산 가치 플러스 성장성이 같이 붙게 되면 그 부분이 같이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 거죠.
사실 지금 뒷부분에서 종목들을 몇 개를 더 준비를 했었어요. 몇 개를 준비를 했고, 클라우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워낙 실체를 밝히기가 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을 정리하는 건 다우기술까지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음 시간에 한 번 정도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점검들을 조금 더 해드릴 거고요. 자,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산업 인터넷 변화는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과 모바일 전자결제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면서 보안과 바이러스라는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정비가 되게 되면 결국은 빅데이터로 가는데 빅데이터로 가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경영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역시도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막연한 환상만 갖고 했는데 이제는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외국 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시장을 지금 개화시키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시장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2014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클라우드 사조용 기반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하지만 수요 부분이나 공급 부분이나 기반 쪽을 완전히 구축하면서 정부는 17년도까지 정부 부분을 60%까지 끌어올리고 민간 부분을 15%까지 끌어올리면서 이쪽에 대한 완전한 기반을 갖춰서 빅데이터 쪽에서의 강국으로 지금 나서려고 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IT 환경이 빠른 속도로 개화가 되면서 열리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물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터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가 만약에 올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 기업에 대한 주가에 대한 평가는 아주 새롭게 될 거고요. 그동안 숨어 있었던 클라우드 관련한 핵심 종목들이 전면에 부상할 것 같은데 오늘 한 서너 개 정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서너 개 정도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묶어서 같이 얘기가 될 거고요. 뭐 빅데이터 쪽에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보안 쪽에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쪽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바일 전자결제 쪽.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에서 약간은 틀어지긴 하는데 모바일 전자결제 쪽을 하면서 이렇게 묶어간다면 산업 인터넷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한눈에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관련 기업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바일 전자결제를 가지고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